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지금 바깥 날씨가 이번 주 계속 뿌여가지고요. 네. 이게 런던에 와 있는 건가? 꼭 스모그 현상 마냥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그야말로 뭐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기관지가 뻐근해질 만큼 굉장히 네. 좀 탁한 날씨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껏 추위가 물러갔다 싶었더니 아주 그러니까요.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네.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재난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그 대중교통을 장려하려고 뭐 출퇴근 때 또 돈도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무료로 또 타게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심하게 기본적으로 심한 거예요. 굉장히 좀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추워도 네. 좀 맑았던 날이 그러게요.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 만큼 좀 그 기관지 약하신 분 특히나 또 기침 많이 하시거나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날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쪼록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정보센터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이거 괜찮지 않겠어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마스크 좀 잘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물 많이 드시고 좀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취업 준비를 위해서 미세먼지를 뚫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죠.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한 취업의 길. 나는 떨어졌는데 회사에서는 탈락했다는 통보만 할 뿐 왜 떨어졌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이제 토탈 컨설팅 시간 위포트의 김태성, 차재원 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왜 떨어졌나 세 번째 주인공 박상기 취업준비생 벌써 뭐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나흘째네요. 네, 맞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예. 시원섭섭한데 섭섭한 마음이 더 큽니다. 왜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인데요. 그 좀 더 빨리 제가 정신을 차려서 빨리 신청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네. 후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네. 지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이 사흘 동안 많은 것들을 좀 얻어갔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 쌤들이 이렇게 투샷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뭐 네. 그 조민혁, 차재원 예, 이렇게 예. 앉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자 대결 앙숙처럼 예. 막 이렇게 톰과 제리 해야 되는데 피스 오브 이어 드디어 평화의 해가 형 되었습니다. 어제 새해는 봤어요? 안정적인 톤. 네. 본인 저기 목 얘기하다가 네. 본인이 목이 갔더라고요. 저는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굉장히 쾌재를 불렀고 너무 기뻤습니다. 내일 자기 관리하는 강사 차재원입니다. 어벤져스도 만날 텐데 네. 또 기대하게 톰과 제리의 싸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예.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상기 씨를 이제 보셨으니까 장점과 단점, 이 취업 시장에서 좀 내세울 만한 거, 또 좀 고쳐야 할 거 먼저 짚어주시죠. 첫째 날 보신 예. 선생님부터. 예, 그 일단은 처음에는 그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신뢰감 있는 인상, 말투 맞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친구가 설계뿐만 아니라 기술 영업 쪽으로도 지원해도 괜찮겠다라는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차별화된 경험이 분명히 있어요. 그 제 휴민트들이 항상 제일 첫 질문들 5명이 제일 처음 했던 질문들이 이 친구 해외 인턴십을 했네. 여기서 뭐 했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어요. 제일 첫 질문이 그거였었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예, 그것을 상세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요. 하여튼 예. 장점 그 두 가지가 있고요. 단점은 보면 스스로 좀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판단 오류가 있었죠. 그래서 대기업을 다 배제하고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아셨죠,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좋은 재료가 많아. 그런데 그 좋은 재료를 내비두고 시들시들한 재료만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를 잡고 그것을 강조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차재영 자, 강사님 말씀 네. 도 한번 호칭 어떻게 들어보겠습니다. 보십니까? 예, 일단은 약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상기 학생은 공백기죠. 첫 번째 약점은 공백기고요. 두 번째 약점은 굳이 따지자면 어학 말하기 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토스 6에 130인데 시험을 최근에 딴 게 아니라고 한다면 토스 시험 자체가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회화 능력 자체가 해외 인턴 경험을 통해 다져왔다면 오히려 오픽 같은 시험을 빨리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어떤 과정이나 기간에 대한 자기 정리가 좀 스스로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밖에 김태형 선생님 말씀대로 경험 자체도 특히 했고 관련 경험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면의 노력이 이 방송 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의 노력을 같이 좀 더해주신다면 새로운 장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째 장단점 좀 예. 짚어주셨는데 우리 상기 씨는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네. 경험들을 정리하는 측면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정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험 그리고 정리에 대한 거. 네, 그리고 그 저의 강점을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그 향후에 지원 계획을 조금 더 넓혀볼 생각입니다. 네, 네. 지원 계획을 좀 넓혀볼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사흘 동안 왜 떨어졌나 출연하면서 조금 이번 이제 상반기에 뭐 도전할 기업이나 직군 같은 게 좀 정리가 됐나요? 네, 직무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포함해서 이제 생산 관리 그리고 설비 업무 그리고 태성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기술 영업 쪽으로도 다각화해서 지원해볼 생각이고 분야는 제가 프로젝트에서 저의 강점을 얘기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지원할 생각이고 반도체에 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태성 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 분야 산업에 대해서는 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를 갖춘 전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을 포함해서요, 그 이제 공기업까지도 발전 에너지 쪽의 공기업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기업 중에서는 반도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그 EPC라고 얘기하는 그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그쪽으로도 확대하는 거 괜찮고 이제 직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술 영업 쪽도 굉장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어제 면접을 제가 정확하게 그 방송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좀 연습이 된다면 그 정도의 대인관계 능력, 그 인터퍼스널 스킬을 보면 할 수 있겠다. 그쪽에 또 기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고 이제 기계공학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정이나 생산 관리, 뭐 설비 운영, 품질 구매 이런 쪽으로도 확대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본인이 좋아하는 강점이 있는 곳으로 지원하되 채용 공고가 났는데 이거 제조업 분야야. 그런데 채용 공고가 났는데 설계 분야가 없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생산이나 설비라든가 품질 구매 이쪽으로도 확대하는 거 괜찮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디 쪽으로 그래도 이 많은 그 여러 지원 분야 중에 어디에도 가장 강점을 둬야 될까요? 설비 쪽이어야 될까요? 일단 산업 분야로 보면은 지금 제가 조언을 구했던 그 친구들이 다 심사위원급이거든요. 최고는 부사장급도 있었고 웬만한 부장급들이에요. 그 친구들 다 면접 보고 심사하고 채용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는 이거 그 에너지 관련된 부분, 에너지 관련된 공기업 이쪽 왜 안 썼대?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했거든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그 직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설계도 강점이 있지만 저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술 영업 쪽 그쪽이 기회가 크거든요. 예. 그쪽 해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기술 영업 쪽. 네. 영업 쪽 생각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말 영업 되게 잘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런 착각들을 좀 해요. 영업은 네. 말을 굉장히 화려하게 네, 네. 잘하고 굉장히 술에 외향적이고 네. 술도 잘 먹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입견 네.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은데 기술 영업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기술적 기반이 탄탄한 친구가 전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너무 그 기술 영업하는 사람이 고객 앞에 가가지고 말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이 친구 사기꾼 아니야? 뭔가를 감추고 무엇인가를 덮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아나운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수룩하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말투, 표정, 접근 방법 이것을 주면 오히려 영업을 더 잘해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또 우리 상기 씨는 얼굴에 네. 또 사자의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그런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재원 쌤은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하면 좋겠나 예, 생각이 드셨습니다. 저도 김태성 선생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기에 첨언만 3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네, 첫째 때 영업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법인 영업을 제일 처음 했었어요. 잘했겠네요. 홈쇼핑 채널 계약 영업을 했는데 잘했겠어. 예, 말을 화려하게 하진 못하거든요. 저도 대신 잘 들어주고 이해도가 중요했어요. 기술 영업이랑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네. 그 거래선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만큼을 내가 보유했기 때문에 영업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공기업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NCS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느냐를 묻게 돼요. 네, 근데 사실 본인의 경쟁자들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한 걸 고민하지 말고 네. 에너지 발전 공기업에 한해서 문제집을 좀 구해서 풀어보신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풀면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김태선 선생님 말씀을 좀만 더 구체화했을 때는 결국 작년에 지원했던 데는 다 쓰자. 새롭게 다 지원을 하셔야 되고 네. 재조정이 필요하겠죠. 자소서를 복부 달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약간 그 비슷한 그 벌스, 그러니까 비슷한 구문들이 있거든요. 그 벌스를 다 깨고 네. 새롭게 써주실 것도 좀 요청을 드리고 싶네요. 이왕이면 뭐가 본인의 강점인지 우선순위를 새롭게 재배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해도예요. 저도 이제 이해도. 예, 영업을 해보기도 했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결정하는 입장에도 있어봤는데 설득을 당해본 입장도 있었고. 예, 있었는데 영업자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답해요. 자기 레파토리만 계속 얘기하고. 예, 그러면 저는 계속 듣다가 내 말 못 알아들으면 전화해요. 위 상관한테, 그쪽 상관한테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분이시군요. 그러게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매정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처자식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일이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 가끔 그 이해된 얘기가 나서 하는 말인데 본인 가끔 이제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예. 외운 걸 얘기해서 아 이 부분이 이해 안 간다. 다시 얘기해달라면은 예. 다시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걸 풀어서 설명하지 못. 그러니까 본인도 어떤 그 전달하고자 한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우리 전화 받을 때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끔 제가 말씀 이렇게 가족 디스하려고 말씀하시면 제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 이러면은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똑같은 단어를 소리를 지르시면서 반복하시죠.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예, 이해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 상기 씨는 그 저희가 사흘 동안 쭉 지켜봤을 때 상당히 어제 면접 때도 그랬고 뭔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이해도, 이해력 그리고 설득력 이런 건 좀 갖춘 편인 것 같아요. 본인 생각에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말을 조심하는 경향이라 네, 그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래요. 같은 말을 잘 안 하시는 조심스러운 게 스타일인가 좀 봐요. 지나친 느낌? 그런가요? 되게 겸손하시기도 하고 음. 아까도 이제 말 괜찮게 하는데도 네. 말 잘 못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더- 저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거는 확실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풍기는 느낌에서. 자, 그러면요. 상기 씨가 이번 겨울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좀 저희가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짰죠? 짰어요? 네, 예. 짰습니다. 들어봅시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경험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안에 네, 실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2월 달까지는 그 입사 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적성을 공부하고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것을 통해서 제가 정리한 키워드들을 그 면접에 가서 네, 맞춰서 얘기할 수 있도록 키워드만 몇 가지
네, 골라서 반복적으로 네, 말을 하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스터디 얘기했는데요. 그 재원 쌤, 네. 스터디가 이제 공주에 있어요? 공주에 내려가 있는 거죠? 지금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인천. 있어요? 네. 진짜 학교에는 방학이어서? 아니요, 졸업을 졸업을 한 한 상태이고. 그래서 네. 수도권 쪽에서 이제 뭐 어쨌든 인천에 있으니까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터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같은 학교 이외에는. 근데 그렇죠. 그 스터디를 꾸릴 때도 어떤 식의 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군과 같이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항상 저희가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비슷한 친구끼리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합리화시켜주고 다독여주고 하는 그런 것 좀 위험하다는 말을 제가 주고받고 하는데. 그렇죠. 예. 치맥 모임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확실히 근데 어쩔 수가 없는 현실은 인천 지역을 제가 나쁘게 본다가 아니라 네. 그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특정 대학교 중심으로만 스터디가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서울 지역에서 학교, 학과 가리지 말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옮겨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학과라도 좀 다양하게 이를테면 문과생 한두 분과는 꼭 대화를 해서 이공계적이지 않은 시각으로도 본인이 대화를 해보는 연습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이에요. 그런 노트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스터디 횟수는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고 인원을 많이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스터디를 해보고 취업을 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주일에 2번 하면 한 번은 꼭 아파서 안 와요. 요즘 또 미세먼지 있고 안 오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죠.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일주일치 한탄을 한다고요. 그리고 뭐 누구 늦게 끝나고 오면 의식하고. 그렇죠. 벌금 내고 야 이럴 거면 우리 저기 치킨이나 뜯자 이러고 그냥 치킨 먹고 네. 이러면은 스터디가 아니라 그거는 한탄 그 집회죠. 네. 그러면 최대한 인원을 미니멈 8명 이상을 받으세요. 스터디 인원도. 네. 본인이 주체가 되시는 게 좋겠어요. 아, 네.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받고 한 주 5일로 한 주 4일로 하자. 해서 본인은 최대한 매일 나가시면서 요일별로 저희 왜 떨어졌나 4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터디도 정말 아예 이름을 왜 떨어졌나로 해서 4일 동안 진짜 떨어진 친구들끼리 면밀하게 보는 시간을 여러 번 가져보는 것도 좋죠. 본인은 계속 나오고 빠질 애들은 알아서 빠질 거니까. 그러면 결국 최소 4명 이상 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한다면 작은 변화이긴 한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각자 알고 있는 현직자들 꼭 초대를 해서 좀 네. 대화하는 시간도 좀 가져보거나 이메일로 각자 역할을 좀 나눠가지고 네. 산업 분석한 걸 한두 번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판다거나 공유하는 자리를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 자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서 우리 상기 씨가 이제 1, 2월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어줬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잘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이해력도 빠르고 예, 굉장히 자세 좋아요. 예. 거기 추가적으로 혹시 시간이 된다면 지금 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든가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거는 보완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공계임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의 경험이 보이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단기 알바라도 네. 한 번쯤 가서 발을 디뎌보는 것, 이것이 본인한테도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줄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해야 될 게 있는데 NCS 공부해야 되고 저 인적성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는데 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인적성을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짬을 내서 네. 단기 알바라도 하루 이틀만이라도 한번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것도 하나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터디에 대해서도 저도 잠깐 조언을 드리면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가 가진 잘못된 정보를 확인을 하는 서로 맞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스터디는 저는 가능한 그 면접 스터디는 해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그 면접에서 그 친구들이 주는 조언들이 있죠. 네. 그것을 100%는 믿지 말아라. 면접 스터디인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공부 100권을 읽어도 안 돼요. 네. 예. 그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진짜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 진짜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세트가 있어요. 면접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예전처럼 질문과 대답을 하는 면접 하나, 그리고 토론 면접 하나, 그리고 PT 면접 이런 것들을 가장 묶어서 많이 하거든요. 특히 PT 면접은 남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내가 벌떡 일어서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네. 그런 것은 내가 책으로 안 돼요, 진짜. 해봐야 돼요. 떨리더라도 해봐야지만 내 실력이 늘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자꾸 노출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은 100%는 믿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기서 좀만 더 보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보니까 자료집 같은 것도 보니까 면접 답변 어저께 방송도 봤지만 네. 짜여진 틀 안에서 완벽하게 하는 게 본인의 어떤 감정적으로나 면접 준비적으로 잘 돼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맞아요. 네. 타동 선생님 말씀처럼 좀 부딪혀보는 계기로서 꾸준한 면접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어쩌면은 면접 준비가 가장 필요한 분이에요. 지금 시기에서. 사실 서류나 뭐 스펙 점검 때는 그렇게 본인이 나쁜 평가를 안 받았지만 면접 때 평가가 안 좋았잖아요. 저도 방송 보고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진짜 지금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저희 앞에 보여지는 이 모습만 잘 보여줘도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이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드릴 수 있는 그 장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스터디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상기 씨에 대해서 저희가 쌤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제 뭐 경험도 네. 나쁘지 않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활용을 그러니까 좋은 재료는 많은데 이거를 네. 어떻게 적게 활용을 못 하냐. 썼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첫날부터 그 얘기는 뭐 들었던 부분이기도 음. 하고요. 경험을 좀 다시 아까 이제 뭐 일주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정리는 이제 오늘도 포함되겠지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네, 그 전기 플랜트 설계 경험에서 그 한 가지 경험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떤 경험인지 들어볼까요? 네, 들어볼까요? 저는 실무적인 인턴 경험에서 실무적으로 그 즉각적인 대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플랜트 설계는 벽체를 관통하는 회로가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 업체에서 잘못된 시공으로 인해서 그 회로가 관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로를 우회하게 된다면 전력 손실로 인해서 기계가 가동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전선과 서포트가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체에 찾아가서 협의를 한 끝에 그 건축 업체에서 일부 구멍만 뚫어서 회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지금 이 말투가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그 면접 투로 갑자기 얘기를 해서 이걸 좀 자기 말처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외운 듯하게 좀 부담스럽게 하였습니다 얘기를 이러죠. 그런 하였습니다. 문어체 이런 있죠. 거. 예. 예, 그런 답변을 하면 저는 실제 면접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조카한테 설명하듯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잘하던 친구가 한마디도 못해요. 결국 자기가 소화해서 체화되지 않은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분장실에서도 제가 조언을 줬어요. 일단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소재를 정리를 해라. 그리고 문장으로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면접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 문장을 외우지 말아라. 면접관은 문장이 외운 듯이 나오면 딴 생각할 것이다. 아침에 싸우고 나왔던 아들놈 녀석하고 싸우고 나왔던 그 생각하고 있을 거다. 좋은 내용이어도 예, 아무리 좋은 내용이어도 그렇게 문어체적인 그런 문장들이 나오면은 딴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 보되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키워드 3개 정도만 딱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라. 편안하게. 그런 조언을 줬거든요. 학생들이 좀 이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정리를 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 좀 중구난방이 될까 봐 그러니까요. 좀 축약적으로 하려고 이제 외워서 간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키워드를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낫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 3개만 나는 적어도 이 답변에서는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문장은 그 자리에서 편안한 말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그 면접에서 그렇게 자꾸 외워서 하는 친구들 보면 말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해보세요라고 하면 결국 2번, 3번 틀려서 문장을 완성하고 본인은 안도의 한숨을 짓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사 1-2개 정도 다르게 말한 것뿐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서 아나운서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을 얼만큼 화려하게 정확하게 하느냐 보다는 내가 편안하게 정말로 이해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기 차쌤도 들어보셨죠? 그 경험에 대한 정리. 네, 사실 말씀하신 1분 동안 딴 생각했습니다. 이게 면접보처럼 예. 얘기하는 거 어떻게 들었어요? 면접보. 도저히 면접본. 이게 안타까운 게 태성 쌤께서 이제 채용의 관점으로 말씀 주셨다면 저는 이제 신입사원을 가르쳤던 입장에서 보자면 뽑힌 친구들의 특징이라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결론 중심으로 일단 보고를 한다거나 구사할 줄 아는 능력들이 본인도 모르게 천천히 다져졌는데 그 방식이 암기된 게 아니라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할 얘기를 먼저 전해놓고
전환 이야기에 대한 후속 질문이 나오면 그때 방금 본인이 말씀하신 걸 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는 시기였어요. 지금 미괄식으로 뭐부터 얘기할지에 대한 준비 없이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했는데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게 일정 부분의 구조를 짜주는 연습은 글로 되진 않거든요. 네. 내가 말을 계속 해보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조민혁 선생님 방송도 보셨겠지만 좀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단순한 일반 대화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조리 있게 해주시는 게 좋죠. 사실 아까 대기실에서도 저한테 네. 이거 보시겠어요 하고 설명하셨는데 되게 좀 장황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라는 말씀이 매우 맞는데 문제는 그거를 키워드 정해놓고 결국 또 원래대로 얘기를 하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아, 네. 문제 해결력이란 걸 강조하고 싶으셨는데 네. 결국 또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셨어요.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려면 네. 뭐가 문제였었는데 네. 이걸 인지했고 네. 다음과 같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말에 맞게 디자인할 줄 아는 구성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정리인데 네. 그 정리를 이번 일주일 동안 안 하면 그냥 시간 허비하는 거죠. 제가 이해됐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고 싶은 얘기와 듣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제가 방송 중에 항상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평가표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사람이 뭐 도전적인 사람인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창의적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나 뭐 해봤어요, 뭘 느꼈어요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평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평가 항목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면 거기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어디에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아까 대답을 했을 때 사실 면접 답변처럼 얘기했는데 그래? 그럼 저도 이제 면접관으로서 바라봤거든요. 결국 저 얘기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어떤 역량이 있는가라는 것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했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예. 네. 그 기업에서는 분명히 이거예요. 그 내가 했던 경험과 지원 회사나 직무에서 요구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요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되지 않고 경험은 경험대로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궁금한 것은 궁금한 대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 경험을 정리하더라도요. 네. 그 기준을 두고 정리를 해야 돼요.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역량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차 코치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펼쳐나가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 얘기 들어줘라고 얘기하는 그 맥주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좀만 더 붙이자면 평소의 생활 습관에도 기준을 잡고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여자 가수 있어요? 저도 얘기했었어요. 좋아하는 여자 가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가수? 좋아하는 남자 가수 최근 듣는 노래 뭐예요? 자주 듣는 노래? 최근 그 존니라는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아 윤종신 씨? 네. 왜 좋아요 그 최근 노래? 아닌데. 그 노래 왜 좋아해요? 좀 가사에 공감이 가서 좋아합니다. 그럼 이걸 이제 면접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가 난 좀 중요하니까 네. 존니라고 그 발라드인데 가사가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뭔 얘기를 하더라도 나 스스로가 속으로라도 좀 기준을 잡고 말하는 연습들이 평소에 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좀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험을 하나 들어봤는데 경험 정리한 게 한 가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까 태성 네. 쌤이 뭐 해외 인턴이라는 좋은 경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경험도 지금 조언 받은 대로 조금 그래도 노력을 해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예. 네. 즉흥적으로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른 주제로 한번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편하게 사람처럼 얘기하면 돼요. 예. 네. 면접 본 말고. 예. 저는 태양광 자동차 프로젝트를 참여하였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편하게 좀 더. 예. 저는 하지 말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프로젝트를 참여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은 브라켓 설계, 브레이크 설계, 그리고 태양 전지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는 시중의 패널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고 고가여서 저희의 자동차에 실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생산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혹은 그 다른 대학교에서 만들었던 것을 빌려서 쓰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그 해외에 있는 대만산 셀을 직접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어떤 평가 항목에 점수를 받고 싶어요? 그 얘기하고 문제 해결 등요. 문제 해결 능력이요. 예. 근데 그 문제 해결 쪽으로 집중이 되셨어요? 저는 처음에 창의를 얘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창의 쪽에 처음엔 그랬었는데. 그죠? 예. 근데 창의를 보지 못해서 했던 질문이에요. 아, 네네. 예, 창의라는 것이 보면 그 자소서에서도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프로젝트가 창의적 종합 설계 수업에서 한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자소서에 있었던 그 경험 뭐였죠? 그 창의적 종합 설계에서 했던 거. 태양광 컴프레셔. 컴프레셔. 네. 예.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창의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창의에 처음에 포커스 맞추다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딴 데로 넘어갔는데 다 어설프게 끝났어요. 네. 근데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의적 종합 설계 수업에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받아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지원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창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굳이 창의라는 것을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내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시도해본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체가 창의적 종합 설계 수업에서 했던 거야. 네. 그거는 내가 과제를 받아서 그냥 과제를 수행했을 뿐이에요. 창의적이어서 그 생각을 해냈던 게 아니거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과제를 해결해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창의력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업에서 창의를 평가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그게 원래 맞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조금 내가 불편함, 조금 더 노력, 에너지를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다르게 좋은 방법을 찾아내려고 했어 라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점수를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 페스티벌에서 뭐 해외 유학생들은 한국인의 밤에서 창의적 수업에서 여기서 이런 과제를 수행해봤어. 이걸 가지고 창의를 점수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나는 어디에 점수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지 못하고 얘기를 풀어나갔었기 때문에 창의로 얘기를 끌고 나가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문제 해결 능력으로 가다가 둘 다 놓쳐버린 그 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이 사례에서는 어떤 부분의 점수를 받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좀 미리미리 그 경험 정리할 때도요. 그냥 뭐 했다가 아니라 요 경험을 얘기할 때는 창의에, 요 경험을 얘기할 때는 분석력에, 요 경험을 얘기할 때는 문제 해결력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구성해 놓는 것, 이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차지현 쌤도 뭐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태성 선생님께서 다 하셨기 다 때문에 하셨기 저는 뭐 전혀 의견이 없고요. 저도 같은 입장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글로 하지 말고요. 말로 되뇌이면서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수 있게 적게는 스터디, 많게는 뭐 무리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자리가 이번 공채 끝나기 전에 한 번은 있으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손희 아나운서도 느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좀 뭐 굳이 좀 짚어주자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뭐 글쎄요. 그냥 인상도 좋아 보이고 태성 쌤께서 해주신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아무쪼록 취업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투 하였습니다. 면접 보셔서 하였습니다. 죄송해요, 딴 생각. 하였습니다. 당황하셨는데 굉장히 무성의하네요. 이런 모습 처음 다시 봐요. 오는데 지금 영원히 무섭게 굉장히 놀랐네요. 좀 피곤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말투 뭐. 저는 그런데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사람을 잘 꿰뚫어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말투에 국한되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요거 좀 말해서. 네. 어떻습니까? 인사 담당자였으니까. 말투요. 말투나 저는 뭐 그런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되게 문어체적인 그냥 말투.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투에서 받는 영향보다는 그 내용에서 받는 영향이 훨씬 큰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면접관들은 일반인들과 달리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맞긴 한데요. 만약에 지원 분야가 영업이라면 조금 더 편안한 말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다 이제 임원분들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일부 임원에 한해서. 너무 그런 잘 게 좀- 말하는 게 지금 딱딱한 그쵸, 거 그쵸. 이렇게 한다. 그런 임원이면 그냥 로또 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좀 더
편하게 하는 말투를 갖춘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네. 드려봤습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쌤들한테? 네,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네, 반도체 쪽으로 네,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8대 공정이나 이런 전문 지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의 경험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네, 짧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요. 네. 반도체 쪽에서도 공정 쪽에서도 기계공학과를 뽑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자와 관련된 부분을 얼만큼 알고 있겠어요. 그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기업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일 것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기계적인 내가 했던 공부라는 측면에서 이 공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정도만 부담 갖지 말고 준비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교육 받으시고 음. 그리고 기계공학도가 왜 필요한지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일본 가면 보시면서 부모님께도 소감 한 및 말씀 해주시죠. 부모님께 네.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취업 열정을 너무 늦게 깨우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그 힘내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한테 이제 또 예,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네. 잘하셔야 돼요. 엄마 아버지 항상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꼭 취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큰절하는 줄 알았어요. 큰절. 네, 사랑합니다. 아, 이게 참 엄마 아빠라는 얘기를 하면 좀 울컥거리죠. 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글쎄 에이. 있어. 그래요. 저는 뭐가 됩니까? 아까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디스하시고 아버지 디스하시고 저는 뭐가 됩니까? 이 상황에서. 예, 어머니 아,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 사랑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 상기 씨 참 인상 좋아 보였어요. 그죠? 맞아요, 정말요.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합격자 우리 합격했어요. 방송할 때. 네, 할게요. 네. 합격해서 꼭 나오고 싶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리포터의 김태성, 차재원 두 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속에서 더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소기업 알아봅니다. 히든 네. 챔피언스 리그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2018년) 평창의 겨울은 선수들만의 것도 관객들만의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5천만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윈터, 모두가 위너.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잡정센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전국의 생생한 채용 정보 소식 알아봅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화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세담교구입니다. 춘천시 퇴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무용 가구 납품업체로 캐드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으로 캐드 가능자,
일러스트 및 포토샵이 가능하셔야 하며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2월 9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캐드원 1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께서는 지원 자격과 그리고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중부재해 예방관리원입니다. 원주시 관설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해예방기술지도원으로 건설 현장 안전기술 지도 업무를 담당할 건축안전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 1년 이상자로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및 운전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 안전기사 1분을 채용합니다. 이 채용 시까지 진행되는 구직건이니까요. 빠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센터 서은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제이텍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인쇄 회로기판 전기 검사 업체로 현재 머시닝센터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마스터캠, 프로 능숙자, 그리고 MCT 조작 가능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 2,8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하신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 채용 시까지니까요, 서둘러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께서는 이 지원 요건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성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면접 연습하기, 자신의 업무 능력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등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요일인 1월 25일에는 성인을 위한 금융경제 지식, 금요일인 26일에는 개인 신용관리 및 재테크 요령을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에게 필요한 취업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네. 처음 나온 분이신데요. 뉴페이스예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연아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취업 포털 커리어 김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미인이시고 또 얼굴이 작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아나운서 분들보다도 더 작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앞에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저는 취업 포털 커리어 김연아입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첫 방송인데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2부의 취업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현아쌤이 오늘 첫 번째로 갖고 오신 기업 기대가 첫 기업이 중요해요. 네. 시작이 반이거든요. 네. 어디 갖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독보적인 렌즈 제조 기술력과 더불어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광전자 부품 기업의 강자로 자리 잡은 기업 세코닉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히든 챔피언스 기업이라면 좀 독보적이다 이런 단어는 기본인 것 같은데요. 예. 렌즈에도 사용되는 분야마다 다 다른데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네, 세코닉스는 고화속 카메라 렌즈 및 모듈 핵심 기술과 금형 내재화, 유리 렌즈 생산 기술 등을 기반으로 모바일 차량용 카메라 렌즈, 프로젝트용 렌즈와 모듈, LED 렌즈, 옵티컬 필름, 광전자, 응용 부품 등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와 자동차 기업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저화소부터 초정밀 고화소 렌즈까지 전 품목 렌즈 및 모듈 생산이 가능하며 예. 해외에서도 양산의 어려움을 겪는 20메가 이상 렌즈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국내외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세코닉스는 모바일용 렌즈 시장에 이어 자동차용 렌즈 시장에서도 강자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요. 차량용 카메라 모듈과 함께 램프 부품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동차용 렌즈 사업으로까지 확장을 했는데 사업 영역을 넓힌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시장이 확대되면서 예. 차량용 카메라 렌즈 사업 매출이 늘기 때문인데요. 예. 현재 렌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현대모비스, 덴소 등과 추가 개발 협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들 앞에 이제 그 내비게이션 보지 않아도 차에서 뭐 쭉 이렇게 올라와서 가끔 보면 좋은 차 보면은 그 올라오지 않고 예, 저기 맞아요. 그냥 유리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볼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 좀 선물을 저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주행 속도, 내비게이션 안내 등 차량 운행 정보를 전면 유리에 나타내는 디스플레이 표시 장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거랑 똑같네요. 네. 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개발 협의에서 현대모비스, 덴소와 같은 굵직한 기업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차량용 카메라 렌즈에서는 어떤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나요? 네, 세코닉스는 현대모비스, 르노, 삼성, 한국 GM, 미국 젠텍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쟁쟁한 네. 회사들을 두고 있네요. 자, 같이 협의 개발을 하고 거래한 기업도 대부분 뭐 말씀드린 대로 모비스, 뭐 네. 삼성, GM, 젠텍스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회사겠죠. 굵직굵직한 회사들인데 이쯤에서 이 회사에 그렇다면은 세코닉스의 어떤 지난 날들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조소영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스 세코닉스는요. 네. 비록 이름은 좀 익숙하지 않지만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1988년 일본 세키노스와 합작으로 주식회사 세키노스 코리아가 설립이 됩니다. 98년도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되고 후에 2002년에 세코닉스라는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이 되고요. 2003년에는 세계 인류 상품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에는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대통령 표창, 2011년에는 KB 히든스타 500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14년에는 1억 불 수출의 탑 기업 혁신대상 국무총리상에 수상했고요. 15년도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재작년이죠. 2016년에는 이달의 산업기술상을 수상했고요.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세코닉스 베트남 2공장, 또 폴란드 공장까지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연형만 간단하게 살펴봐도 수상 경력도 대단하고 또 기업 내의 환경도 좋고 기술력도 독보적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좀 글로벌하게 뻗어나가는 기업이다.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일하기 좋은 뿌리 기업에 선정됐다. 그렇죠. 또 노사문화 우수기업대 선정됐다. 이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는데 네. 쌤, 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광학기술 부분에 리딩 업체로서 콘셉트 분야부터 설계, 금형, 성형, 조립, 평가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 전 공정을 자체에서 실행하여 100% 내재화를 구축했으며 신속한 납기 대응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또한 경기도 동두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국내에서는 평택, 아산 7곡의 생산 공정을 운영하고 있고 예. 해외로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폴란드에서 세계화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장점 좀 네,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세코닉스는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동두천 공장에는 모바일 렌즈를 연구하는 광학연구소,
평택 공장에는 전장 및 광학 부품을 연구하는 광전자 연구소가 있으며 아산 공장에는 광학 필름 연구소가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 및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기술력을 바탕으로 영역을 넓혀서 이제는 세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세코닉스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잘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일단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출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네. 현아 쌤, 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세코닉스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으로 3,139억이고요. 예. 단기 순이익은 114억입니다. 예. 세코닉스는 동종업계에서 매출액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 114억을 순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뭐 예. 동종업계 2위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이 동종업계에서 2위라면 뭐 1위나 다름없다 이게 대기업 이렇게 포함해서 봐도 되는 거 있는 아닌가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네. 업종에서요.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출액을 알아봤으니까 또 보고 계신 취준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급여 얼마인가요? 새로운 쌤들이 처음 올 네네. 때 항상 이렇게 높은 걸 가지고 그러게요. 오시는데요. 아, 네. 긴장하고 대답해 주세요. 예. 네, 2017년 금강원 기준으로 입사자 평균 연봉은 3,135만 원이고 예.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은 4,550만 원입니다. 그러게 전체 직원 평균 연봉이 입사자 평균 연봉이 좋았을 텐데. 저도 지금 깜짝 놀랐다가 박수 치려고 4,500! 그러다가 이러다가 3,135가 있어서 뭐 그래도 문화 뭐 좋네요. 네. 신고식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자, 그렇다면 그럼, 네. 이제 어떤 지원자를 채용하는지 채용 전형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리 조소연 아나운서가 수고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지금 세코닉스에서는 광응용팀, 생산관리팀, 광기구 설계팀, 영사기구 설계팀, 공무팀, 구매자재팀, 금융개발팀, 또 소프트웨어 설계팀, 생산기술팀 등 11개 부문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전체 근무 형태는 수습기간 3개월을 걸치고 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우선 지역별로 채용 직무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첫 번째 근무지는 경기 성남입니다. 광응용팀과 광기구 설계팀 그리고 소프트웨어 설계팀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각 팀마다 그 채용 날짜가 각각 다르니까요. 좀 잘 참고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근무지는 경기 동두천으로 생산팀과 관리팀, 영상기구 설계팀, 공무팀에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역시 보면 금융개발팀 같은 경우는 2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네. 식으로 조금씩 채용 날짜가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근무지 경기 평택입니다. 금융연구소의 금융개발팀, 또 광전자사업부의 공무팀, 또 생산기술팀이 있는데요. 자세한 담당 업무와 각 직무에 대한 우대사항이 모두 다르니까요.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용 전형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아 쌤이 설명해 주시죠. 네, 세코닉스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임원 및 실무자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네, 비교적 단순한 채용 절차. 그러니까 네. 이게 인적성이 일단 없다면 상당히 없네요. 좀 괜찮은 네. 부분이고 필기도 없고요. 그렇다면은 그 세코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명히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팁이나 채용 정보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우선 서류 전형에서는 신입직의 경우 전공과 자격증을 우대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설계 부분에서 설계 툴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우대해 줍니다. 예. 경력직의 경우 유사 관련 업종에서의 근무 연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경력 기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세코닉스 업무와 맞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사원, 대리, 과장 직급의 포지션에 따라 근무 연수가 어느 정도 좌우된다고 하니 이 점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또한 기재되어 있는 전공은 우대 사항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점은 졸업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례자는 네. 불가능하다는 거. 네. 예. 자, 지원하실 예정분들은 뭐 채용 공고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현재 지원 분야 중에 마감일이 얼마 안 남은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공무팀이네요. 공무팀이 1월 31일까지니까 좀 서둘러 주셔야겠네요. 그래요. 네. 그 동두천에 있는 공무팀이 1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끝으로 현아 쌤이 세코닉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을 좀 들어볼까요? 네, 길게 우선- 하셔도 돼요. 아, 예. 네. 네, 현재 세계 카메라 모듈 시장은 2017년부터 연평균 16.8%씩 성장해 예. 2020년에는 58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큰 시장이네요. 예. 여기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드론,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등에서도 곽강받고 있습니다. 네.
세코닉스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렌즈 분야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LG전자에 동시 공급할 정도로 업계에서 부동의 1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전장 사업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은 업체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세코닉스는 양 날개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미래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양날개를 달고 있는 회사군요. 이미 탄탄하고 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척 밝아 보이는데요. 네. 자, 조소연 아나운서 만약에 그래, 우리 취준생이라면 네. 이 기업 지원하고 싶으실 것 같나요? 감정평가사가 좀 감동을 예. 해주시죠. 예,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취준생이라면 이 기업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우선 연봉이 꽤 나쁘지 않고요. 나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네. 졸업 예정자 입장이 아니라 제가 졸업자의 입장이라면 상당히 그렇죠. 좀 일단 존례자들을 안 볼 수 예, 있으니까. 일단 경쟁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도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보니까 여기가 또 인적성이 없다는 것도 네.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업자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좀 여러모로 덜 피곤할 수 탄탄하고, 예, 그리고 또 기업 그래. 문화조차도 일단은 이렇게 확정이 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 그런 예. 부분이라는 점에서 맞아요. 좀 저라면 지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김하윤 캐스터가 전해준 소식인데 중소기업병이 만연하다 이런 소식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패배 의식을 느끼고 맞아요. 좀 루저 마인드가 예, 있다는 그런 걸 마인드를 들었었는데. 가진다 이런 얘기를 듣고 네. 조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런 기업에 내가 들어간다면 같이 성장을 하면서 동종업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자체가 히든 맞아요. 챔피언이 아니라 곧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서 여러모로 조건이 좋으니까요. 꼭 한번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서연 컨설턴트의 마지막 네. 평가 말이었습니다. 어쨌든 네. 말씀하신 대로 미래 가능성이 보장된 렌즈 분야의 부동기업 세코닉스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 네. 함께해 주신 취업포털 커리어의 김연아 컨설턴트 그리고 조서연 컨설턴트가 아니고 아나운서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답정호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께서 금요일만 만나볼 수 있는 코너죠. 네.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